안녕하세요. 나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발동이 걸려가지고, 발동이, 계속 그뭐 시간 관계없이 계속 음, 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생각나는데, 음, 어떤 분이 비가 오니까 그래요. 일기예보를 정말 믿을 만하네? 음, 그래서, 아니, 비 온다 그랬어? 음, 항상 틀리는 걸 믿을 만하다고.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비꼬 와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음. 그 비만 오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만 오면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 좋아. 예. 비가 오면 비를 즐기는 예, 사람. 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나 저는 날이 맑으면 너무 좋아요. 음, 어디 동네 커피숍 가서 차 한잔 할까? 산책이라도 할까? 근데 비가 오면 오늘은 그런 걸 못 하겠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날씨는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건 저희 부부건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선생님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마음을 감출까, 이왕 뭐 여기서 다 그대로 털어놓고 계신데. 털어낼까. 네. 근데 이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날씨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해가 떴으면 네네네. 떴나 보다 하고, 음, 바람이 불면 부나 보다 하고, 네네네네. 비가 오면 뭐 맞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비가 오면 싫어요. 비가 예, 오면 이건 아주 무의식적인 건데 비가 오면 두드리거나 일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래. 어릴 때 어 비 올 때 심부름 가는 것 맞아.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끈질기게 남아 있구나 하는 게 네. 어 그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웃을 거고 무슨 소리가 저도 그때 싶으지만 얘기를 듣고 무서웠어요. 그걸 선생님이 의사생활 하시면서 음 그랬구나를 깨닫고는 아무리 비가 와도 도드라기가 안 난다. 그걸 와, 그게 이제 내가 마음에 담고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막 네.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겠구나. 음, 그걸 아직도 가리는구나. 네. 그게 그 한 수 가르쳐 줘서 또 보면, 그러니까 날씨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기보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서 날씨와 관련된 어떤 경험, 그때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응. 이유일 수 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건 반드시 그 영향을 주죠. 예, 영향을 줘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공군 학사장교 시험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늘 성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까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서 당연히 공군 학사장교 시험에 수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쌤 서울대 떨어졌듯이 음, 저도 똑같은 이유로 떨어졌어요. 음, 수학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음,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IQ 검사 준비를 했어요. 정보를 잘못 알았어. 근데 제대로 중고등학교 수학이 나왔는데 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 어두웠던 저는 그걸 반도 못 풀고 근데 다른 과목은 거의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날 하얗게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눈이 발밑까지 차이는 날. 그래서 혼자 소주를 2병 사서 팔공산으로 그 겨우 버스 가는 데를 타고 가서 그 눈에 소주를 마시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뭔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지금도 눈이 발목 정도로 이렇게 차일 때가 되면 괜히 슬퍼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군대에 갔었는데 나이가 이제 그게 25에 떨어지니까, 너다섯에 떨어지니까 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으로 가서 가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병사가 된 거예요. 그러지. 내가 말이야, 장교라서 너희들 다 나이 쫄병인데, 내가 여기서
뭐 뺨 맞고 그때 맞기도 많이 맞았으니까 군대가 이러면서 멸시당할 존재가 아닌데 이게 뭐냐 더구나 짝대기 하나 이등병 때는 이 이등병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을 그렇죠. 받고 근데 마침내 12월 1일 음, 일병을 달게 됐어요. 일병 짝대기 하나가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일병 계급장을 우리 소대장한테 딱 받고 음, 소대 행정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이 하얗게 쏟아져서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데 하얀 눈이 제 눈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발이 날리면 너무 좋아. 선생님 말씀처럼 날씨가 제 기분을 좌우한 게 아니라 눈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 내 경험이. 아, 그러면 정말 너무나 날씨가 화창한 가을에 이별을 뼈아프게 한 사람은 화창한 가을이 되면 또 슬픔이 오겠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과에서 그걸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사람이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예요. 네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네. 모르긴 해도 혈압제 보면 혈압이 좀 올랐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자극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네네. 모든 것이 기쁜 것도 스트레스고 슬픈 것도 스트레스고 네네. 그 가운데 왕 스트레스가 이별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왕 스트레스 이별은 이별 중에도 사별이에요. 사별. 네. 그냥 이별은 이소원 선생님 미국 가고 내가 한국에 남으면 이별이지. 근데 그럼 그건 언젠가는 또 돌아오면 또 만나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한 그렇지. 거죠. 네. 그러나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그러네. 없으니까 네네. 이게 왕 스트레스예요.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고. 네네네네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100점으로 줘. 그리고 다른 스트레스를 환산해. 네네네. 그 나온 숫자대로. 사별이 100이라고 할 때 이사는 몇 점인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결혼했잖아. 네. 그것도 스트레스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얼마나 받았어? 결혼한 스트레스가 한 7, 80 받지 않았을까요? 7, 80점 받지 않았을까요? 7, 80. 네. 왜냐하면 뭐 저는 40에 결혼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줄에 부탁하러 올 때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허락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또 줄에 보려면 시험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스트레스 가지고 뭐 집 마련하는 거 예식 준비하는 거 전부 다 저희 둘이 해야 됐으니까 즐거운 건 크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보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그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본다 하니까 공군 생각이 나서 그렇게. 그러네요. 예. 결혼한다는 것도 50%의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아이고, 받는다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50점이나 되는군요. 참 세상사 모든 것이 스트레스다. 그래.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연 경험, 그것도 우연처럼 결합이 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날씨에 대해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소리에 대해서 유난히 소리에 또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라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왜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좋아할까도 한번 살펴보고 눈이 이렇게 내릴 때 왜 이렇게 슬픈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현실 검증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럼 골체가 얼마나 아프겠어. 너무 그렇게 일일이 하면 내가 지난 일요일 날 연극 구경을 하러 갔는데 네. 그 경기도 안성에서 네. 멀리 가셨네요. 네. 멀리 왔어. 그 연극은 뭐냐면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할 자격을 얻기 위한 경연대회. 오, 치열했겠는데요. 네. 그 내가 마침 본 내용은 뭐냐면 사고 뭉치야.
사고뭉치. 제목 것도 흥미롭네요. 네. 그런데 사고뭉치 그러니까 이제 연상되는 게 있겠지, 그지? 네, 개구장이가 그건 연상되는데.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래. 사고뭉치. 생각하는 그렇지. 사고뭉치. 오. 그래서 내가 제목에 끌려서 진짜 그런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배우는 용어들 보면 말이죠. 사고 내용 장애, 네. 사고의 흐름 장애, 아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 네네네. 사고의 장애를. 네네네. 근데 그거는 사고 뭉치 이거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야 이거 기가 의학 막히네. 용어로서도 네. 참 재밌겠다. 네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에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네. 하는데 나는 아는 거니까 이제 그 들어도 이해가 네네. 되지만 에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난해한 네네네. 연극이 되겠어. 근데 말하자면 신화에서 따와서 그런 5살 정도의 경험하는 그 부모 자녀 간의 애정 관계잖아. 그것까지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그 에디푸스가 나온 거는 뭐 1000년도 넘는 얘기란 말이야. 신화가. 네네네. 그래 나온 그 배우들이 10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00년 전이고 어떤 때는 지금이고. 현실이고 어떤 때는 1000년을 뒤에 네네네.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듣는 사람이 엄청 사고 뭉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네.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저도 사고뭉치 되니까 조심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하는 대로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또.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파고드는 것도 좋은 일이 못돼. 뭐냐면 그건 전공하는 사람이나 좀 하고 예. 보통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얘기하듯이 분수대로 좀 살면 되겠어. 저도 사고뭉치 되지 않도록 분수대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분수 이걸로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네. 왜 그럴까?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때는 사고뭉치 그러나 환영이다. 평소에 말이지 네. 이게 에디푸스 때문에 그렇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 자기가 자기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그 말씀으로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그 말 너무 좋은데요. 이제 책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사고뭉치. 오늘 좋은 단어 배우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애쓰지 않고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고뭉치 풀라고 하다가 사고뭉치 생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